어김없이 돌아온 코로나 특집 제3탄. 오늘은 이런 걸 준비해봤습니다. 쓸데없어 보이지만 의외로 쓸데있는 공연기획 이야기. 그래서 줄여서 쓸쓸이로 잡아봤는데요. 혹시 좋은 이름 있으시면 좀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생각보다 선생님 생각에는 좀 구리다고 생각하는데. 자, 오늘 쓸쓸이 주제는요, 바로 코로나로 되게 힘든 와중에 되게 재밌는, 그리고 선생님 입장에서는 좀 뭔가 먹먹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슈가 하나 올라왔는데, 바로 2024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서 채택된 4가지 종목, 클라이밍, 그리고 서핑, 그리고 스케이트보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레이크 댄스. 이 중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브레이크 댄스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브레이크 댄스가 무슨 스포츠 경기에? 그것도 올림픽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지금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많이 이제 떨어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파리 올림픽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사실 어떤 종목들을 이제 신규 종목으로 채택해야지 젊은 사람들이나 또는 이제 기성세대들을 아울 수 있는 그런 이제 올림픽으로 다시 발돋움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정된 거고, 그리고 파리 올림픽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3번째인데, 아마 거기서도 어떤 종목을 신규 종목을 채택해야 될까 좀 많이 고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 댄스, 선생님한테 사실 관련 있는 장르로는 또 스케이트보드도 선생님한테 좀 관련이 있는 장르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브레이크 댄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얘기 이제 들기 앞서서, 아니 네가 뭔데 비보이 관련돼가지고 브레이크 댄스 관련돼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라고 한다면, 이제 제가 여기다가 띄우겠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했고, 그리고 이제 과연 얘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띄울 건데요. 이 정도면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 편승해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냥 얘기하고 싶어가지고요. 제가 하는 말이 이제 정답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는데요. 왜냐면 브레이크 댄스 관련돼가지고 사실 정의 내리는 사람들마다, 또 정의 내리는 시기마다 또 이게 정의가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정의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80년대 길거리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DJ 중에 되게 유명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이제 디제잉을 하다가 브레이크 타임에 춤을 추는 친구들을 발견했어요. 그 친구들을 지칭해가지고 브레이크 댄스를 추는 소년들, 그래서 비보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게 됐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길거리에서 시작됐다라기보다는 길거리에서 이 문화가 조성된 거죠, 정확히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댄스는 어떤 하나의 행위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직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이제 표현하는 사람들을 이제 비보이 또는 비걸이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장르로서는 저는 브레이크 댄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직업으로서는 비보이 또는 비걸, 이렇게 지금 이 순간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비보이 또는 이 문화를 접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도 의아해할 거예요. 좀 맞는 건가? 라는 생각 하실 텐데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술로 볼 수도 있고 스포츠로 볼 수도 있고.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이 파리 올림픽 관련돼 가지고 이런 이슈가 생기기 전부터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2008년부터일 거예요. 제가 이 업계에 들어왔을 때부터 그 하나의 컨텐츠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그걸 즐기는 사람들만의 권리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어떻게 보든 상관없습니다. 이거 갖다가 되게 저보고 비겁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요. 근데 저는 한 15년 전부터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이걸 이제 배틀적인 부분에서 이제 스포츠로 보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예술로서 보는 사람들이나 뭐고 그게 문제가 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이슈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저나 또 다른 분들뿐만 아니라 해당 문화권 내에서도 굉장히 크게 심지어는 좀 이제 눈살 찌푸려지게 싸우시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하나의 선호도라고 봐요. 그걸 뭐 예술로 바라보는 사람들을 나쁘다고 볼 수 없고 스포츠로 바라보는 사람들을 나쁘다고 볼 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이제 전망이 되는데요. 긍정적인 영향은 다시금 이제 비보이 문화가 예전에 2000년대 중반에 있었던 그 비보이 신드롬이라는 단어로 축약되던 그 시기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일종의 비보이의 르네상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이제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게 가장 긍정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선생님처럼 비보이는 아니지만 비보이를 너무 동경하고 비보이를 좋아하는 그런 팬덤들이 다시 부활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좋게 느껴집니다. 근데 부정적인 영향도 있어요. 부정적인 영향은 이게 어쨌든 간에 결국엔 국내에 있는 이제 국제 대회로 출전하게 지원해주거나 이제 그걸 관리하는 이제 연맹 또는 협회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길 거예요. 근데 이 브레이킹 연맹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전체적인 걸 아우르는 스포츠 연맹, 그 체육 연맹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그런 연맹들이 있을 텐데. 선생님이 이 비보이라는 장르 말고도 다른 장르들을 다뤄봤을 때 굉장히 거기 문화가 굉장히 딱딱하더라고요. 과연 이 문화가 과연 그 스포츠라는 그 딱딱한 규율 안에서 과연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부정적인 영향을 전망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선생님은 이런 문화에 있어서 그 한국항공사 말고 그 다른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껴가지고 잘 되는 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좀 걱정돼요. 그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른 진짜 실제 비보이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제 뭐 심사 집계라던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시고 이제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것도 진짜 중요한 문제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국내에서 어떻게 이걸 지원할 것인가가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앞서 한국관광공사 얘기를 했던 거는요, 세계 5대 비보이 대회 중 하나를 선생님이 굉장히 오래 했었거든요. 근데 그 대회를 진행을 하나 있어서 한국관광공사가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줬어요. 근데 그때 기획팀이나 또는 이제 비보이들이 편을 굉장히 많이 봐줬었는데 근데 이제 너무 쓸데없는 그런 간섭이라던가 쓸데없는 이제
그 행정상의 오류들 이런 것들이 생길까봐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제 그걸 잘 내야지 이제 비보이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과연 지금 이 시스템 안에서 비보이 분들이 메달을 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비보이들이 잘하고 이제 브레이크 댄스를 하는 문화권에서는 솔직히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메달권 못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꼬라지라면. 무슨 말이냐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공공기관과 어쩔 수 없이 접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공공기관의 시스템이라던가 지금 이 문화권에 대한 이해도를 따지고 봤을 때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2019년 작년에 이제 뭐 완전 비보이 대회는 아니었지만 중국 쪽 이제 댄서들이랑 일본 쪽 댄서들을 만날 기회가 생겨가지고 한번 봤었는데, 오 진짜 잘하더라고요. 지금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나 아니면 프랑스도 비보이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쪽은 솔직히 많이 이제 대전을 해봤고 이제 배틀을 많이 해봤고 정보가 많이 축적돼 있다 보니까 사실 크게 겁나진 않을 것 같은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문화권이 굉장히 좀 다운되고 있던 시점에서도 거기는 엄청나게 팽창했거든요. 작년에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꾸준하게 이 문화를 성장시켜 나갔고, 그러니까 한 번도 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문화를 이제 만들어내에 있어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막 비보이 자랑스럽지, 비보이 멋있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누가 관심도 가져줬습니까? 그리고 평창올림픽 개폐막식 그거 보면서 진짜 좀 별로였던 게 뭐였냐면, 폐막식 때 비보이 분 한 분이 이제 1990였나? 아무튼 그걸 했었는데 그거 하면서 아나운서 분이 우리나라가 막 동계 스포츠만 잘하는 게 아니죠. 비보이도 엄청 잘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한마디 하고 싶어요. 그런 말 할 수 있을까? 당신들이? 그러니까 맨날 자랑스러워만 하고 맨날 막 멋있지, 뿌듯하지, 막 유튜브나 이런데 한일전 같은 거 보면서 당신들 뭐 했냐고. 그게 너무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러니까 비보이들한테 온전히 맡기고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잘해도요, 결국 올림픽이라는 프로세스 안에서는 개인의 실력만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본인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지원이나 제대로 된 프로세스를 좀 갖추셨으면 좋겠고, 제대로 이 사람들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금메달 딸 수 있겠죠. 금메달이 뭐야? 더 이상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말 할 거예요. 더 이상이 어딨어?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항상 그래왔으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 이슈에 있어서는 그냥 공연기획 레슨 하는 이제 취업이나 창업이나 이런 친구들한테도 중요하고, 예술경영 레슨 하는 친구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취업 창업하는 친구들한테는 하나의 컨텐츠, 또 이제 자신들이 발현해낼 수 있는 컨텐츠가 하나 더 추가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거 관련돼 가지고 선생님이 하나 장담하는데, 어딜 가건, 콘서트 기획사를 가건 어딜 가건 간에 분명히 마주하게 될 겁니다. 이 컨텐츠 관련돼 가지고. 예술경영 레슨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거 관련돼 가지고 교수들도
그 학자 타입들도 분명히 한 번쯤은 언급하고 넘어갈 사안이고요. 아니면 뭐 입시 시험에 또 나올 수도 있고요. 비보이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 스포츠와 예술 관련돼 가지고 실제로 한번 나온 적도 있고요. 그래서 잘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코로나 특집 3탄 3-1탄 쓸쓸히 쓸데없어 보이지만 은근히 있는 이제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편에는 또 재미있는 주제가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